바뀐 여자 이유경입니다. 네, 오늘 제가 몸이 한껏 가벼워졌어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내복을 벗었어요. 드디어 내복을 벗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쵸? 내 몸에 있는 내복도 벗었고요. 실제로 입고 있던 내복도 벗고 이제는 정말 따뜻한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따뜻한 계절이 오니까 생각나는 건 당연히 다이어트고요. 저는 3년 전에 메나테크를 통해서 제 몸의 다이어트, 제 몸 전체의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네, 실제로 저의 이제 좀 과거 모습을 조금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가요, 제가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결혼했을 때의 사진이고요. 여기 오른쪽이 제가 이제 임신, 만삭 사진이에요. 이 두 가지 사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거 맞추시는 분 계시면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중에서 이 맞추시는 분 계시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 사진의 공통점. 혹시 제가 오늘 좀 처음 뵙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임산부처럼 배가 나왔다라는 부분, 여기는 실제로 임산부가 맞고요. 첫째, 둘째. 맞아. 네. 그 부분 한 70% 정도 맞았어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이 왼쪽과요, 오른쪽의 몸무게가 같습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제 이제 결혼식 리허설 촬영이죠. 네. 그때 촬영의 몸무게 하고요. 만삭 때의 몸무게가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구성물이 이제 좀 다른 거죠. 여기에는 지방이 가득 차고요. 저기에는 이제 아이가 3kg의 아이가 저기 있었고요. 네, 실제로요. 결혼 당시에는 배가 많이 나와서요. 이게 정말 속도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들을 정도로 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메나테크의 이제 셀 다이어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 인생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제 소개를 다이어트로 인생이 바뀐 이유경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나 한번 해본 적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다이어트 해본 적 있다. 네, 꽤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를 좀 시도를 해보셨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라는 거를 내가 어떤 거라고 딱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생각보다 다이어트라는 게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이어트가 과연 어떤 거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게 네, 안 넘어가요? 네, 어려운 거죠. 커서가 저기 안 나와요. 네. 다이어트라고 하면은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 대비해가지고 나가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살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냐면 덜 먹는다라는 게 뭘 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덜 먹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많이 움직이면은 살이 빠진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얼만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어느 정도를 내가 움직여야지 잘 움직이는 건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 내가 어떤 거를 먹어야지 좋고 어떤 걸 덜 먹어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좀 더 움직이면 좋은지 그리고 그에 대한 조금 이제 사회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대 사회를 생활하는 다이어트를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덜 먹고 1번 덜 먹고 맞습니다. 그런데 덜 먹는 거에 대한 기준은요 칼로리를 적게 먹자라는 거죠. 칼로리를 적게 먹고요 많이 움직이고 이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3번은 하나 더 추가드리려고요. 빠짐없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빠짐없이라는 게 영양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저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 12kg 정도 몸무게로는 12kg 정도가 이제 감량이 되면서 3개월 동안에 12kg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조금 이제 방송에서 그건 좀 쓸만한 이야기인가 봐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왔던 실제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비타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트렌드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방송국입니다. 이게 왼쪽의 모습이 이제 26살, 이게 31살. 26살보다 31살이 조금 더 낫죠. 실제로 과거 저 26살의 모습보다요 지금
33살인 저의 모습이 훨씬 더 저도 만족스럽고요. 제 주변 분들도 훨씬 더 만족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가 작년 이제 2016년에 정말 많은 다이어트들이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여러 가지의 다이어트 6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폭망한 정말 폭삭 망해버린 다이어트법인데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고지저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말 많이 했었죠.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자라는 부분. 근데 이거 실패했어요. 이거 공통점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채식 다이어트. 고기를 안 먹고 정말 채식으로 가는 거. 세 번째, 웜푸드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되게 많죠. 이런 한 가지 음식만 먹고 계속 이어나가는 게 웜푸드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덴마크 다이어트. 이것도 자몽이라든지 달걀 이런 몇 가지의 음식들 가지고 내가 음식을 이어나가는 거. 그게 이제 덴마크 다이어트고요. 디톡스 다이어트. 레몬물에 고춧가루만 뿌려가지고 먹는 그게 저 디톡스 다이어트입니다. 저것도 폭망한 건데요. 이 6가지 모든 영양이 결여된 폭망한 다이어트는요, 영양 결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게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것. 누구나 원하는 다이어트. 하지만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요. 많이 못 먹는데 운동까지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들어요. 운동을 하면 더 피곤하니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시기를 제한하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데 비타민을 섭취하시게 되면 그 활성산소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적 활성산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에 작년에. 성공했다는 주부 이유경 씨. 남편이고요. 그녀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길 줄이 아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하는 음식을 하다가는 나중에 아이한테도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다이어트 후 3개월간 12kg 감량. 덕분에 자신감까지 얻었는데요. 이유경 씨의 첫 번째 다이어트 비법은 남편과 함께하는 유산소 운동. 운동도 같이 하고 식이 조절도 하면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남편과 함께 2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2시간씩 이와 더불어 방송이니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위주로 밥상을 차린다고 합니다. 매일 저렇게 못 먹죠. 고마워요. 다 잘했어요. 남편이 싫어합니다. 식단과 함께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밥 먹는 방법과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젓가락만 이용해서 반찬을 먼저 먹고 그리고 먹다가 짜면은 그때 밥을 조금 사서 먹고 반찬을 먼저 먹으니까 싱겁게 간을 하게 되고요. 밥도 덜 먹게 돼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정리라서 한번 지어봤어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유경 씨만의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 진짜 비법은 여기서 나와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모자이크로 처리가 됐죠. 제가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먹기 시작한 건강식품 비타민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속이 허하잖아요.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가면 특히 비타민이 들어가면은 몸이 활력이 생기고 피부도 좋아져요. 그리고 물은 하루에 2리터씩 꼬박꼬박 마시는데요. 미지근한 물에 이 노란 가루를 타서 마신다고 합니다. 비타민 나무 열매예요. 그 비타민 종류가 여기에 다 가득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제가 요즘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활성산소를 확 잡아준 유경 씨의 다이어트 도우미는 바로 이 비타민 나무 열매였는데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 나온 게 제일 처음에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식기를 조절을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활성산소가 생긴다. 활성산소라는 것이 몸이 생기니까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얼굴 막 늙어지고 안 좋게 되는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트렌디한 다이어트 방법이요.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비타민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최대한 여러 가지의 영양소를 같이 넣어서 하는 영양 다이어트가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셀 다이어트도 영양 다이어트의 일종이고요. 어떤 트렌드가 좀 변화가 되는지 볼게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일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게
비타민 나무 열매 어디서 사냐라는 거였어요. 비타민 나무 열매 뭐 풍부하고 제가 그거 계속 먹는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비타민 나무 열매 어디서 사냐고. 근데 저는 사실 비타민 나무 열매를 그날 처음 봤어요. 제가 비타민 나무 열매의 그 협찬 방송의 이제 주인공이 됐던 거였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비타민 나무 열매를 먹고 제가 좋아진 건 아니고요. 그 비타민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는 메나테크의 전 제품을 먹고 사실은 몸이 좋아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들어왔던 방송이 뭐였냐면요. 흰 강낭콩 방송이었어요. 다이어트 관련한 방송들이 이제 시리즈로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 시리즈 중에서 이제 흰 강낭콩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흰 강낭콩은 단백질로 되어 있죠. 그 단백질 그리고 식이 조절을 좀 도와주는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음 방송이 이제 흰 강낭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메나테크 이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거기는 나가지 못했는데 실제로 여기 나왔던 분도 다이어트 성공 비법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흰 강낭콩을 그날 이제 주제로 나왔었던 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영양 다이어트는요.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회사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든 다들 검색을 해봐도요.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다들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회사들의 다이어트 제품들 중에서 메나테크와 타 회사가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 글리코 뉴트리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글리코 뉴트리션이라는 말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을요. 다이어트에 한정돼서 딱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저는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메나테크의 글리코 뉴트리션이라는 이 당 영양소와 관련된 특허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딱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 이러한 제품을 먹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최적의 건강 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러한 제품들을 넣었을 적에 결과가 1번 체지방이 감소된다. 체지방이 감소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체지방이 감소가 되어야 되니까. 2번 근육량 및 골밀도가 증가한다. 근육량이 올라가는 거 좋은 건가요? 맞아요. 근육량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골밀도가 증가한다. 이거는요? 좋죠. 골다공증 안 걸리는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혈청 생화학 상태가 우리가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가 된다. 이거를 다이어트라는 딱 한 가지의 범위에 두고 보더라도요. 체지방이 감소가 되고 근육량이 올라가고 피가 깨끗해지니까 이건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결과치를 글리코 뉴트리션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나테크의 전체 제품에는요. 글리코 뉴트리션이 다 기반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타 회사의 다른 제품들과 이 메나테크의 셀 다이어트 제품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트루에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셀 다이어트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글리코 뉴트리션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혹시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름다운 여성분이셔서 질문 드려도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그 옆에 계신 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세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포가 있어요. 사람 얼굴에도 세포가 있고 뇌에도 세포가 있어. 근데 내가 배가 부른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으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손이 나가는 경험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런 분들의 뇌세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뇌세포예요. 세포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털이요. 맞아요. 털이 있어요. 네. 이 뇌세포에도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털이요. 길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제 그만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면요. 그만 먹게 돼요. 근데 세포의 털이 짧으면은 내가 그만 먹어야 돼 하면서 손이 이렇게 가는 뇌신경세포가 내가 배부르다라는 걸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뉴스에 나왔고요. 이 쥐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쥐도 뇌세포가 있을 거고 뇌세포에 털이 있을 거잖아요. 그 털에 안테나, 선모라고 하는 게 털이에요.
그 털의 정상지는 5.5 정도 좀 길고요. 비만지는 3.3 정도 짧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짧고 긴 거를 한번 바꿔봤대요. 바꿔보니까 정상지가 뚱뚱하게 바뀌고요. 계속 먹게 되면서 이 비만지가 좀 덜 먹게 되면서 날씬해지는 이게 비만의 비밀로 이렇게 잘 재작년에 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세포의 털을 이루는 것이 글리코 뉴트리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리코 뉴트리션이 많으면은 내가 고만 먹어도 될 때를 이제 인지한다라는 거. 그 부분이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셀 다이어트 뭐 메라테크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나 다른 것도 한번 시도해보고 해볼래요 라고 해서 다른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센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그만 먹고 싶은데 계속 들어가니까 위를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센가요? 네, 정말 고도의 비만 환자분들께서는요. 내가 정말 속이 계속 허하니까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분들은요. 위를 아예 잘라냅니다. 잘라내면은 내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안 먹게 되죠. 그래서 정말 환자이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제안해 드리는 방법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위 절제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초기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위가 늘어났던 위가 이렇게 탁 작아졌으니까 좀만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에 가장 안 좋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위를 잘라냈잖아요. 위를 잘라내면은 이런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 잘라낸 위를 이렇게 잘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부작용이 정말 목숨의 위협을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시술을 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위 밴드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를 잘라내는 건 너무 비인간적이니까 위에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음식이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조이면은 조금 덜 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오는 시술이에요. 이것도 역시 식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극한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시작하시는 시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어마어마한 부작용, 구토와 폐혈증, 장협착증 등 여기 멀쩡한 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뭔가를 끼워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 손가락에 꽉 조이는 반지만 껴도 되게 불편한데 위에 이렇게 꽉 조이는 플라스틱이 들어가니까 이게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시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신해철 씨께서 이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장협착증, 폐혈증 이런 부작용이 와가지고 사망을 하시게 되는 실제로 다이어트 3주간 했던 이 프로그램 중에 이 시술이 들어갔었거든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위밴드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심한 거는 별로 원하지 않으니 365 땡땡이라는 곳에 지방흡입을 한번 해보고자 한번 견적서를 요청을 해봤어요. 핸드폰으로만 입력을 하면 바로 이 견적서가 나옵니다. 부위별로 혹시 제일 걱정이 되는 부위가 어디신가요? 다리구나. 다리. 자, 다리. 종아리 따로고요. 힙 따로요. 어디? 허벅지요. 허벅지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거 다 합치면은요. 한 700 정도 듭니다. 네, 지방을 쭉쭉쭉 뽑아내는데. 그런데 이 지방을 쫙 뽑아내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방을 한번 여기만 쫙 빼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는 지방들이 여기로 다시 이동을 하고요. 내가 지방이 빠져있는 부분에 새로운 지방이 계속 채워지게 돼요. 사람은 자기 몸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뭐 출혈, 혈청도 뭐 어려운 각종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신사역이나 강남 압구정에 가면은 성형하는 병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지방흡입을 받으시다가 수면 마취를 하시다가 이제 못 깨어나신 분들의 가족분들이 시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합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시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뻐지기 위해서 목숨과 맞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한번 해볼래. 이거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거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식사 조절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식욕 억제제로 시작을 해요. 근데 식욕 억제제로 시작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물론 입맛은 뚝 떨어져요.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입에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요. 갈증이 나면서 쫙쫙 입이 마르기 시작을 하고요. 탈모,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입냄새가 정말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일단은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불면증이 오니까 이제 약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같이 넣어줘요. 그리고 이 수면 유도제를 먹고 내가 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잖아요. 술을 먹게 되면 폭식을 하게 되는 또 문제점이 생겨나게 돼요. 폭식을 하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이제 주무시고 나서 못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심각한 경우까지 안 가더라도 약이 처음에는 약하게 들어가다가 점점 안 들으니까 센 약으로 변화를 시키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점차 이 약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을 드셨던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제 지인이고요. 임신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너무나 불안하게 된 한 언니에게 다이어트 약을 5년 정도 드셨던 분이거든요. 워낙 이제 웨딩업계에 있으셨던 분이셔서 주변에 모델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정말 많이 드신대요. 물어보니까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고 생활을 하다가 술을 먹으면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욱해가지고 자기 정신 세계를 자기가 지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로 가는 경우도 자기 주변에만 한 5명 이내로 본 것 같다고 하고요. 술을 먹고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잤는데 못 일어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이어트 약 안에 정신과 약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약 대충 몇 개를 알려준 게 이렇게 됩니다. 다이어트 약, 본인이 먹고 있었던 다이어트 약의 구성 성분이 식욕 억제제, 이건 이해가 돼요. 이뇨제, 몸에 있는 물을 쫙 빼는 거죠. 그래서 갈증이 나고 구취가 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변비약, 항우울증, 우울증을 이제 감소시켜야 되니까 우울한 거 막아주는 거. 그리고 간질 치료제, 메니에르 치료제 등 각종 약들의 부작용으로 살을 빼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몸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 살을 빼신 분들의 공통점이요.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예뻐 보이나요? 뭔가 쾌한 느낌이 좀 들죠. 밝고 반짝반짝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잠을 못 자서 피곤해가지고 살이 빠져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하는 병원에 제가 약국에 1~2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냥 멀쩡하신 그냥 일반 체중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을 타가는데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약을 먹는 거지. 근데 그런 모든 약들이 다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것들 들어보니까 아우 왜 다이어트 어려운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산업은 끝이 없는 거고요. 계속 새롭게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어려운 다이어트 방법에도요 정도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면은요 정말 강력한 나의 동기부여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전까지요 저는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냥 저 정도면은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배가 이 정도 나와도 숨 쉬면은 좀 들어가고 옷 입고 나면은 팔다리는 조금 가늘어 보이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뱃살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니까 계속 홈쇼핑에서 다이어트 뭐 하는 거마다 사다 주면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계속.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 먹지 않고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별로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병원에 가게 돼요. 뭐냐면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제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지금 생기지가 않는 것도 있고요. 생기더라도 아이한테 나중에 안 좋게 임신 중독증이랄지 나쁜 임신 당뇨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몸에 한번 독소를 배출을 해고 임신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천연의 것들, 합성의 것이 아닌 천연의 것들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알게 된 것이 이곳 메나토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저한테 강력하게 동기부여가 딱 생기니까요. 이걸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싶더라도 제가 목표가 생기니까 이건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시는 것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본인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한 여성이었는데 본인이 이러한 몸으로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주저주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되고 싶은데 선생님이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신의 몸 자체가 건강해 보이지가 않는 게 스스로도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생활 습관, 식습관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 목표 하나 가지고 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의 이런 동기부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나의 동기부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남성분들, 여기에 계시는 남성분들은 사실 다들 너무 멋진 분들이셔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될 텐데 흔히들 뭐 중소기업의 회장님, 대기업의 임원분들 하면은 괜찮은 분들이잖아요. 성공하셨고 자기 관리 정말 제대로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애정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회장님들 열받으면은 빡 뒷목 딱 잡고 짜라라라 하면서 드라마가 딱 끝나기 직전이잖아요. 이게 과거에 잘 사시던 분들의 모습. 조금 배가 좀 나오고요. 머리는 조금 까져주고 좀 통통하신 모습이 과거 남성들의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대기업 임원들의 사진들이에요. 임원분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50대, 60대 분들인데도요. 이런 노타이에 이런 슬림핏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즘 남성들의 자기 성공에 적동 있는 자기 관리를 정말 제대로 했는가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능력 있어 보이는 남자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변화시키는 게 자기 동기부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키로수가 중요하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모습이랑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요. 둘 다 똑같이 180cm의 키에 99.7kg의 똑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뭔가 좀 멋있는 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멋있어 보이는 몸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체지방률에 있습니다. 체지방률은 이 사람은 5% 정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약 30% 정도예요. 내 몸에서 뼈, 근육, 지방으로 분류를 했을 적에 이 사람은 30%가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키, 같은 몸무게이지만 모습이 굉장히 달라 보이는 거고요. 그럼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내 몸에서 체지방률이 몇 %로 변화가 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내 체지방률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 체지방률? 별로 많이 없으실 거예요. 몸무게는 몇 킬로인지 알고 계시는데 체지방률이 몇 %인지는 거의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이 체지방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이거 끝나시고 난 다음에요. 인바디 한번 재보시면 내 몸의 체지방률 몇 %인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여성의 체지방률, 남성의 체지방률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이 남성 25%, 여성 35%를 저는 건강 체지방률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성이 35%가 체지방률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내 몸에 있는 이 지방들이요. 내 몸에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방에 독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독소들이 이제 지방울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여기저기에 이제 독소를 팍 내뿜으면서 질병을 야기시키는 퍼센테이지가 적이고요. 미용상으로는 남성 20%, 여성 30%.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 진짜 나 다이어트로 좀 예쁜 몸이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체지방률은 남성 15%, 여성 25%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하로 가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마른 핏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내 체지방률이 몇 %인지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 10%부터 50%의 실제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에서 20에서 25% 여기가 좀 이제 예쁜 몸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돼지는 체지방률이 15% 이하입니다. 돼지 삼겹살 아시죠? 삼겹살 잘라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방이 적은 게 그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이 어떠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위암 환자의 수술 장면이에요. 저 영상에 그대로 재생해요. 노란 거 보이시죠? 저게 배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에요. 예쁘게 생겼죠? 노랗게, 새노랗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내장 지방이 너무 가득 들어차가지고요. 위암 수술, 이제 개복 수술이잖아요. 그 촉각을 다투는 그 시간에 빨리 암세포를 빼내서 찾아내야 되는데, 잘라내야 되는데 이 지방들 때문에 지방 먼저 빼내고 이거 한다고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긍정적인 분들은 위암 수술도 하면서 지방 제거 수술도 하네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정말 목숨을 다투는 목숨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내 배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요. 우리 인바디에 이제 재보시면은요 나와요. 내장 지방에 대한 내장 지방이 아예 없어도 큰일 나요. 충격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라고 있는 건데 그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3kg,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4kg가 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 내장 지방들 때문에 몸에 각종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성인들만의 문제라는 거냐는 거죠. 이 아이는요 지금 13살이에요. 근데 건강해 보이나요? 건강해 보이지 않죠. 이 아이가 주로 먹는 음식이 고기, 음료수. 근데 13살인데 뱃살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좀 하라고, 살 좀 빼라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먹겠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였냐 물어보니까요. 3살 때부터 쪘대요. 3살 때부터 주변에 있는 음식들을 계속 주워 먹으면서 살이 쪘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공을 해줬던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가서 사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엄마도 자기를 낳았을 때부터 엄마가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그대로 대대손손 물려나가는 게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몸 상태 그리고 엄마의 식습관 상태가 이 가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소화비만이 정말 심각해진 게요. 이제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성인병들이요. 이제는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로 식원병이라고 부릅니다. 먹는 거로부터 원인이 돼서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이러한 질병들에 지금 노출이 된다는 거고요. 이 아이는 지금 192kg이에요. 이 아이의 5년 뒤, 10년 뒤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 비단 이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이요. 지금 내가 생각 없이 먹었던 이 음식 하나가 실제로는요. 나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총구와도 같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 먹으라는 거야? 근데 주변에 가면 먹을 거 굉장히 많잖아요. 편의점에 가도 먹을 거 많고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먹을 거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가공식품들이라고 하는데 이 가공식품들을 정말 열성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맥도날드에도 VIP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정말 열성적으로 드시는 분들, 상위 10%의 분들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바로 체중은 90kg 이상. 그리고 연봉은 2,400만 원 미만. 저는 이거를 통계를 보자마자요. 이게 이제 미국의 통계거든요. 이 통계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먹고 있으면은 이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까봐 그게 조금 두려웠어요.
이 통계를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닐 거고 이 책을 봤던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버거킹에서 이거 먹고 있을 적에 혹은 나초 먹고 있을 적에 참치캔을 먹고 있을 적에 그걸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90kg 이상의 체중감 연봉 2,400만 원 미만의 사람들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근절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만이 이렇게 비만 인구가 많은 게 아니고요. 한국도 정말 많은 분들이 비만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실제로 가시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가족이 또 한꺼번에 뚱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한국도 이제는 좀 질병에 노출이 될 만큼 많이 뚱뚱해진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난 운동을 하겠다. 난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평소 먹는 대로 먹으면서 운동한다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돼지의 대표 주자를 보여드릴게요. 스모 선수예요. 스모 선수가 정말 근육량이 많거든요. 체지방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몸도 건강한 돼지의 표본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요. 조금은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으로 살을 빼봅시다. 제가 아까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체지방 1kg, 우리 체지방을 빼야 되니까 체지방 1kg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7,700kcal가 소모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걷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한번 소모를 해보겠다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걷기 1시간 하는데 239kcal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7,700을 239로 나누면요 32시간이 나와요. 결론은 일주일 동안 내가 체지방 1kg를 빼려면요 하루에 5시간 동안 걸어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아 일주일에 1kg 빼는 거 너무 어려우면은 한 달 동안 해보겠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동안.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동안 매일매일 걸으면요 30일 후에 체지방 1kg 빠지는 게 운동으로 살 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한 달 해가지고 겨우 1kg 빠진다는 거죠. 걷기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해볼까 싶어서 봤더니 매일매일 한다라고 했을 적에요. 요가는 매일매일 80분을 해야 되고요. 스쿼트는 30분을 해야 돼요. 스쿼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스쿼트요. 1분만 해도 무릎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30분을 해야지 빠집니다. 그리고 수영 25분. 우리 수영 매니아 저기 계세요. 우리 사회자님. 오늘 수영 얼마 정도 하셨어요? 50분 했습니다. 50분 하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 이거 진짜 군대 가신 거라고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유리티 훈련 받는 줄 알았어요. 네, 유지티 훈련 욕 나온다고. 자기도 좋아서 하시는 거지만 욕 나온다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매일매일 25분씩 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 달에 1kg 빠진다니까요. 그게 운동으로 살 빼는 것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살 빼려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배고프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우리 삼겹살이나 하나 먹자. 치킨이나 한 마리 먹자. 아우 우리 피자나 한 조각 먹자라고 해가지고 먹은 그 칼로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삼겹살 1인분만 드시는 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분에 650kcal예요. 내가 운동 3시간 하면은 이게 삼겹살 1인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 한 조각에 400. 근데 피자 한 조각만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몇 조각 드세요 혹시 피자는? 저는 한 판 먹었어요. 한 판을 먹으면은 난리 나죠. 못해도 한 3,000kcal 나오는데 그거 먹고 운동한다고 해봤자 다이어트 콜라 먹는다고 해봤자 이건 아무짝에도 이렇게 슬픈 게 지금 음식들의 칼로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칼로리 많은 것들은 좀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데 세 번째, 제대로 된 걸 한번 먹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식이 조절, 메나테크의 셀 다이어트에서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대표적으로 트루 제품을 권장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소개 영상 있는데요. 이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메나테크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꽤 도움이 되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
것이 없어졌습니다. 트루에스라는 브랜드로 지금 나왔고요. 여기에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짠. 저희는 이제 3스텝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 트루에스 3스텝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한의원에 가든 어떠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상담을 받으시든 일단은요. 1번에 간 해독을 권장을 해드려요. 왜냐면 간이 해독이 되어야지만 내 몸에 있는 피도 깨끗해지고요. 내 몸에 있는 체지방들도 잘 분해가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요. 1번 간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요. 내 몸을 깨끗하게 비워줬으니까요. 제대로 된 완벽한 영양을 저칼로리와 단백질로 구성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거에 지방 분해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 식욕 억제를 도와주면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세 가지 이 스텝으로 가게 되고요. 이걸 트루에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 내 몸에 있는 독성들을 분해시키는 간 해독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굶지 말고 해독하라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 몸에 독소들이 많이 들어와요. 나쁜 음식들, 우리 패스트푸드 먹고 나쁜 음식들 많이 먹잖아요. 식품 첨가물들이요. 다 독소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독소들은 거의 대부분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빼면은요. 몸에 해독이 된다라고 보고요. 해독이 되면은 지방이 빠진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장기가 이 간이고요. 간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500가지 넘는 일 중에서 딱 한 가지 해독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으로 하는 그 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한국야쿠르트에서는 쿠퍼땡이라는 제품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여기에 간에 좋은 두 가지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메나테크에서는요. 트루퓨어라는 제품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간 해독에 정말 1등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밀크시슬, 레몬, 이런 스피루리나 강황 같은 여러 가지의 원료가 들어있는데 이거는요. 어떤 거랑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스타벅스의 라떼, 할리스의 플래치노, 그리고 안젤리너스, 그리고 뭐 커피빈에서 먹었던 수많은 음료들, 그 음료들과 조금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 잔에 못해도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죠. 비싼, 제가 즐겨 마셨던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벤티 사이즈로 하면은 한 8,900원 정도 갑니다. 요곳의 그 음료를요, 먹으면 살찌고 그냥 스트레스만 풀리는 바로 그 음료를 하루에 3잔 정도로 트루피오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같은 가격에 얘는 한 잔이지만 얘는 3잔이에요. 그런데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독소가 빠지고요. 해독을 하는데 도움해주는 건강 음료. 그래서 하루 한 잔이 아니라 하루 3잔으로 건강까지 지키는 음료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생물 먹으면 너무 목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료로 타서 먹으면 정말 맛있게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권장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내 몸에 제대로 된 영양을 이제 채워주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근데 그 제대로 된 영양이 뭐냐면요. 리얼푸드. 제대로 된 정말 진짜 음식에서 뽑아낸 영양소를 내 몸에 넣어주자가 두 번째 스텝입니다. 혹시 이런 영양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요. 타사의 제품들을 보면은요. 뒷면을 딱 한번 열어보시면 진짜 합성 착향료, 합성 첨가물들, 그리고 내 몸에 먹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독소를 기껏 빼놨는데 거기에다가 합성의 것들, 나쁜 것들 넣으면은 이게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음식에서 뽑아낸 천연의 영양소를 한꺼번에 담아놓은 제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트루플래닛이라는 거고요. 이 트루플래닛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요. 내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정말 가득가득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사와는 다르게 합성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뒷면을 딱 보시자마자 정말 제대로 된 영양소로 내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성을 하고 있는 내용물들도
역시 내 몸에 완벽한 단백질을 딱 채워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내 몸이 단백질이 좀 많아야지, 근육이 많아야지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고 했잖아요. 혹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몇 그램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그램 수가요, 내 몸무게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48kg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몸의 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48g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60kg의 사람이야. 그러면 60g이 프로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플래닛이 한 포에요,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슈퍼 아미노산의 형태로. 그래서 하루에 3포를 드시게 되면은 60kg의 남성 혹은 여성분들이 본인의 근육량을 그대로 지키는데 이 3포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80kg의 사람이, 그럼 4포 정도는 드셔줘야지만 이게 단백질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몸무게만큼 드셔야 된다. 그런데 이 20g이 어떻게 섭취를 할 수 있냐를 보니까요. 닭가슴살이 진짜 괜찮은 단백질 근원이잖아요. 닭가슴살 한 덩이가 100g이거든요. 그 100g을 먹으면은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남는 프로틴이 21g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루플래닛이 한 포가 닭가슴살 한 덩이를 먹는 것과 똑같은 단백질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